Mamu scans. 일단 첫 번째는 볼린저 스퀴즈 돌파 매수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 볼린저 밴드가 변동성이 커지면 넓어지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줄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인제 좁게 눌려 있다가 아까 스퀴즈가 됐다가 다시 인제 팽창을 할 때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팽창을 한다고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서 팽창할 수도 있고 상승하면서 팽창할 수 있어요. 그게 볼린저 밴드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돼 있는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 그대로 쓰고 폭을 뭐 예를 들면 5%라고 해 놓는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겠죠. 그러니까 이 인제 폭 기준은 뭐 사용자가 알아서 정하시면 되는데 1%로 하든 그러면 아주 좁아져 있겠죠. 볼린저 밴드의 폭이 1% 밖에 안 되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0.5%씩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5%면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볼린저 밴드의 폭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제 우리가 수축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다음에 수축된 상태에서 인제 수축이 되면은 캔들도 모여 있고 밴드도 폭이 좁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인제 상단을 돌파하는 첫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폭이 밴드의 폭이 수축이 돼 있다가 이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는 요런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요러한 조건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돌파하는 지금 요 캔들 요런 캔들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다음에 인제 RSI 값 가지고 과매수 과매도를 인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30 이하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 정도면 아직 과매수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매도 구간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S 값이 너무 낮으면 이제 가짜 돌파 신호가 많아요. 뚫었다가 내려왔다 뚫었다 내려왔다 이런 신호들을 거르기 위해서 RSI 값을 50 이상으로 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죠? 그래서 거래량 비율이 평상시에 2 배는 돼야 된다라는 방식인 겁니다. 밴드의 수축이 일어나고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상단 돌파하는 요런 봉이 나와야 되겠죠. 상단 돌파가 나와야 되고 인제 RSI 값이 얼마입니까? 50 이상 돼야 되겠죠. 여기 30이 굉장히 낮은 값이에요. 요런 데가 굉장히 과매도가 쉽지 않아요, 과매도 값이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선의 값을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50 이상이다. 그러면 어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인제 거래량이 평상시에 비해서 2배 이상 터진다. 그런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해당하지 않겠죠. 근데 인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당연히 여기 동반되는 종목들이 세게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이 조건은 설명했듯이 오랫동안 횡보하면 밴드의 폭이 수축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감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검색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종목들이 전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공포 심리로 좀 얼어붙어 있겠죠. 많은 종목들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단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인제 이 중에 인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 노리는 겁니다. 크게 하락을 하다가 하다가 여기서 인제 반등이 나오는 고런 걸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반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렇게 요런 인제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인제 요런 구간에서 크게 이탈을 한 거죠. 그죠? 이 이탈한 자리에서 인제 돌리는 이런 종목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장이 하락장이 나온다고 하면 크게 인제 요 폭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인제 돌릴 때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고걸 인제 먹기 위해서 검색식을 만드는 게 과매도 반등 매수라는 방식의 검색식 4 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시장의 분위기는 뭐냐, 너무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니면 쪼금이라도 돌아오는 척한다.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과매도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볼린저 밴드의 퍼센트 비를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센트 비는 뭡니까? 0 그다음에 1. 0이면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붙어 있는 거죠. 0보다 작다는 거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봉 전에 볼린저 밴드의 가격 이탈이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단 이탈이 나온 걸 먼저 확인을 한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의 돌파가 나오느냐. 인제 이전 봉에서 하단 이탈이 나왔죠. 나왔다가 인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상향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자리가 되겠죠. 봉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요 반등 시점을 노리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를 더 넣어서 RSI 값이 진짜 과매도가 맞느냐를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조종인 거냐. 이거는 인제 4 시간 봉이 아니라 일봉 더 큰 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봉이 지금 과매도 과매도냐 아니냐 단순 조종이냐. 그래서 일봉에 인제 지금 자리 잡아 놓은 거는 어 작은 봉과 큰 봉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봉으로 기준값을 정해서 인제 RSI 값으로 과매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모멘텀 반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저번 시간에 배운 MACD를 가지고 MACD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이게 MACD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추세 반전이 나와야 되겠죠. 이 추세 반전이 나왔다는 거는 인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이탈한 상태에서 몇 봉이 발생을 하면서 추세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제 고런 조건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ACD 크로스가 아니라 MACD의 값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런 방식으로 해서 인제 과매도 나온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아니면 진짜로 돌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고런 거를 잡기 위해서 인제 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조건은 어 추세에 편승한다. 아까 이제 차트를 보셨겠지만 오늘 상승률 가장 높은 종목을 보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인제 계속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됐지만 계속 올라가죠, 지금 가격이. 그래서 인제 볼린저 밴드의 퍼센트 비가 1이 아직 안 된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를 노리는 거예요. 상단 근처에 붙어 있다가 인제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8% 이상이다. 이 정도면 거의 상단 근처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어느 정도는 커야 되겠죠. 이 크다는 이야기는 인제 평상시와 다르게 인제 큰 가격에 편차가 생겼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볼린저 밴드의 폭이 팽창 중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볼린저 밴드의 폭을 이제 같이 추가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큰 봉으로 이게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노려봐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단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쪼끔 더 큰 봉의 상태가 정배열인지를 보는 거예요. 정배열이라는 이야기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큰 봉 자체가. 그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이 정배열에 있다. 그러면 큰 봉 자체는 지금 정배열에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 근처에 있고 거기에서 인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코인을 잡는 거니까. 그래서 RSI 값도 어 아지 아주 큰 값이 아닌 70 정도로 해서 너무 달아오르지 않은 인제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위에 볼린저 밴드 0.8 이나. 근데 얘는 인제 그 가격의 편차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과매수냐 과매도냐 이런 상대 강도 지수를 같이 넣어 주는 게 실제로 좋겠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4 가지의 조건으로 이제 강한 추세에다 올라타는 이런 방식의 검색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인제 만든 건데 볼린저 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인제 말씀드리려고 인제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같이 RSI나 과매수 과매도 그다음에 추세를 확인하는 MACD 지표까지 같이 포함해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아까 보셨겠지만 계속 상단
밴드를 타고 뚫었다가 타고 뚫고 올라가고 밴드가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단 터치한다고 '여기서 팔아야겠다. 볼린저 밴드만 보고.'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표들이 그렇지만 후행성 지표예요. 그래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제 볼린저 밴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편차가 크게 났을 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예. 고런 거를 인제 감안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그 정리를 하자면 인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을 표현한 지표다. 그리고 인제 스퀴즈가 발생을 했다가 이제 팽창이 다시 일어나는 요런 부분을 노리는 요런 매매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퍼센트 B라는 지표 볼린저 밴드의 지표만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값이 0 이냐 0.5 냐 1 이냐에 따라서 현재 캔들의 위치를 이 값으로 알 수 있다. 그쵸?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상단을 터치한다고 매도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그래서 방향성을 MACD 같은 추세 지표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방향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쓸 때 이제 RS나 MACD 같은 지표들을 같이 써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말이고 뭐 내일까지 연휴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은 RSI만 할 건지 그다음에 스토캐스틱까지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스토캐스틱까지 하고 뭐 아니면 짧게 RSI만 하고 짧은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